여러분, 눈이 뻑뻑하고 따가울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인공 눈물부터 찾으실 겁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넣는 순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인공 눈물을 넣을 때는 잠깐 시원하다가 금방 다시 뻑뻑해지는 그 느낌. 하루에도 여러 번 넣어야 하고 넣지 않으면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이 따갑고 불편한 상태가 반복되는 것. 심지어 인공 눈물을 더 자주 넣을수록 오히려 눈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으로 안과를 찾는 환자 가운데 무려 86%가 단순히 눈물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눈물의 증발을 막아주는 기름층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층의 문제를 인공 눈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기름층을 만들어내는 눈꺼풀, 기름샘, 의학적으로는 마이봄샘이라 불리는 이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면 인공 눈물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5분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 중반부에는 올바른 온찜질 온도와 마사지 순서를 공개할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잘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끝까지 꼭 보세요. 먼저 왜 눈이 건조해지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눈의 표면은 항상 눈물막이라는 얇은 보호막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이 눈물막은 세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층은 지질층, 즉 기름층이고 그 안쪽은 수성층, 즉 물층이며 가장 안쪽은 점액층입니다. 이 세 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바깥의 기름층입니다. 기름층은 수성층의 물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뚜껑 역할을 합니다. 이 기름층이 얇거나 불안정하면 눈물이 금방 증발해버리고 아무리 눈물이 많이 만들어져도 눈 표면이 금세 건조해집니다. 인공 눈물을 넣어도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은 충분히 채워지지만 그 위를 덮어주는 기름층이 없으면 물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름층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눈꺼풀 안쪽에 줄지어 있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에서 만들어집니다. 위 눈꺼풀에 약 25개에서 40개, 아래 눈꺼풀에 약 20개에서 30개 합쳐서 양쪽 눈에 약 100개 내외의 마이봄샘이 눈꺼풀 가장자리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샘들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조금씩 기름 성분을 분비해서 눈물막의 지질층을 유지시켜줍니다. 문제는 이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히거나 기름이 굳어버리면 제대로 기름을 분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봄샘 기능장애라는 질환입니다. 마이봄샘 안에서 기름이 굳으면 치약처럼 뻑뻑한 방고체 상태가 됩니다. 이 굳은 기름이 마이봄샘 입구를 막으면 더 이상 부드러운 기름이 분비되지 않고 눈물막의 지질층이 점점 얇아지면서 안구건조증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그렇다면 왜 마이봄샘이 막히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기기 사용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집중해서 볼 때 눈 깜빡임 횟수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꺼풀이 마이봄샘을 살짝 짜주는 역할을 하는데 깜빡임이 줄면 이 자연적인 마이봄샘 자극이 감소합니다. 기름이 분비되지 않고 마이봄샘 안에서 쌓이다가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눈 화장입니다.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등의 화장품 성분이 마이봄샘 입구 주변에 쌓이면 샘의 입구를 서서히 막습니다. 특히 점막 위에 바로 라이너를 그리는 속눈썹, 안쪽 라이너 습관은 마이봄샘 입구를 직접적으로 막을 가능성이 있어 안과 전문의들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이봄샘의 수가 줄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마이봄샘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년층에서 안구건조증 환자가 특히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막힌 마이봄샘을 열어서 기름을 다시 분비시키는 방법.
즉 눈꺼풀 기름샘 청소법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체 과정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온찜질로 기름을 녹이는 단계, 두 번째는 눈꺼풀 마사지로 기름을 짜내는 단계, 세 번째는 눈꺼풀 위생관리로 마이봄샘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순서대로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만 효과가 납니다. 첫 번째 단계, 온찜질입니다. 온찜질이 핵심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이봄샘 안에서 굳어버린 기름의 녹는 점은 약 40도에서 41.5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 이상으로 눈꺼풀을 따뜻하게 해주면 굳어있던 기름이 다시 부드럽게 녹아서 흐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체온이 36도에서 37도인데 마이봄샘에 굳은 기름을 녹이려면 그보다 높은 4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온찜질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꽉 짜서 눈꺼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눈꺼풀 피부가 자극받을 수 있으니 손등에 대봤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인 약 40도에서 45도 사이의 따뜻한 수건을 사용합니다. 수건이 식으면 다시 따뜻하게 해서 눈꺼풀 위에 올려놓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소 5분에서 10분간 유지합니다. 이 시간이 굳은 기름을 충분히 녹이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시중에는 전자레인지로 가열해서 사용하는 눈찜질 마스크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들은 일정한 온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젖은 수건보다 편리합니다. 다만 전자레인지 가열 후 직접 눈에 대기 전에 반드시 온도를 확인하시고 너무 뜨거우면 잠깐 식혀서 사용하세요. 두 번째 단계, 눈꺼풀 마사지입니다. 온찜질로 기름이 부드럽게 녹아있는 상태에서 바로 해야 효과가 최대가 됩니다. 온찜질을 마치자마자 눈을 감은 채로 마사지를 시작하세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검지 또는 약지 손가락을 사용합니다. 위 눈꺼풀을 마사지할 때는 눈꺼풀 위쪽 경계, 즉 눈썹 아래 부분부터 시작해서 속눈썹이 있는 눈꺼풀 가장자리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내리듯 압력을 줍니다. 아래 눈꺼풀은 반대 방향으로 아래 눈꺼풀, 아랫부분에서 속눈썹 방향으로 위쪽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리듯 압력을 줍니다. 이 방향이 중요한 이유는 마이봄샘이 눈꺼풀 안에 세로로 배열되어 있어서 눈꺼풀, 가장자리 방향으로 압력을 가해야 굳어있던 기름이 샘입구 쪽으로 밀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압력은 눈꺼풀이 살짝 눌리는 느낌이 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거나 눈알을 직접 누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천천히 반복하되 위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을 번갈아가며 해주세요. 마사지를 제대로 하면 눈꺼풀 가장자리에 투명하거나 약간 노란 기름이 작은 방울처럼 맺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이봄샘에서 짜져나온 기름입니다. 눈물막의 지질층을 다시 만들어줄 귀한 재료가 배출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눈꺼풀 위생관리입니다. 마사지 후 눈꺼풀 가장자리에 분비된 기름과 함께 세균이나 피지 찌꺼기도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마이봄샘 입구가 다시 막히지 않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눈꺼풀 전용 클렌저나 무방부제 아이리드 클렌징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용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희석한 베이비 샴푸를 면봉에 살짝 묻혀 눈꺼풀 가장자리를 따라 부드럽게 닦아주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속눈썹 뿌리를 따라 가볍게 문질러 주되 눈을 직접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닦은 후에는 깨끗한 물이나 눈세척액으로 가볍게 헹궈줍니다. 이 3단계, 온찜질 5분에서 10분, 눈꺼풀 마사지 1분, 눈꺼풀 위생관리 1분. 전체 합하면 약 10분이 채 안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한 번 가능하면 저녁 세수 후 취침 전에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임상 연구에서 마이봄샘 기능장애를 동반한 안구건조증 환자들에게 온찜질과 눈꺼풀 마사지를 꾸준히 적용했을 때 눈물막 파괴 시간이 크게 연장되고 마이봄샘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눈물막 파괴 시간이란 눈을 깜빡이지 않은 상태에서 눈물막이 불안정해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길수록 눈이 편안하다는 의미입니다. 연구에서 온찜질을 5분 적용한 후
눈꺼풀 마사지를 했을 때 눈물막의 지질층 두께가 12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인공 눈물은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식이 측면에서도 마이봄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대표적입니다. 오메가3, 특히 EPA와 DHA 성분은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DHA 고용량 오메가3를 8주간 섭취한 마이봄샘 기능장애 환자 그룹에서 눈물막 파괴 시간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등 푸른 생선과 들기름, 아마씨유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주 2회에서 3회 이상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거나 오메가3 보충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마이봄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준비와 관찰의 날입니다. 저녁 세수 후 조용히 앉아서 거울로 눈꺼풀 가장자리를 관찰해 보세요. 눈꺼풀 가장자리가 붉거나 거친 느낌이 있다면 이미 마이봄샘의 문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찜질을 처음 5분간 해보면서 얼마나 눈이 편안해지는지 느껴보세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전체 루틴 시작의 날입니다. 온찜질, 마사지, 위생관리의 3단계를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마사지 시 기름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봄샘 안에 굳어있던 기름이 한 번의 온찜질로 완전히 녹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은 생활습관 교정의 날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중 20분마다 의식적으로 눈을 10번 이상 천천히 깜빡이는 깜빡임 훈련을 추가합니다. 눈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점막 위에 직접 라이너를 그리는 것을 중단해 보세요.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도 눈물막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날은 변화 확인의 날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눈의 뻑뻑함이나 이물감이 줄어들었는지 느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일주일만으로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이 덜 뻑뻑하고 인공 눈물 사용 횟수가 줄어드는 경험을 하십니다. 이 루틴을 최소 4주 이상 꾸준히 하시면 마이봄샘 기능이 점차 회복되면서 자연적인 기름 분비가 안정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인공 눈물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었다는 경험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눈꺼풀 마사지를 할 때 눈알 자체를 직접 누르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안압이 올라가거나 망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꺼풀만 마사지해야 하며 손가락이 눈알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안압이 높다고 진단받으신 분들, 즉 녹내장 환자분들은 눈꺼풀 마사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온찜질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수건이나 찜질팩은 눈꺼풀 피부를 자극하거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온도를 손등으로 확인한 후 사용하세요. 이미 눈꺼풀 염증, 즉 안검염이 심하게 진행된 분들, 눈꺼풀 가장자리에 심한 발적이나 부종이 있는 분들, 또는 갑자기 한쪽 눈만 심하게 건조하고 불편한 분들은 자가 관리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안과 전문의를 먼저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은 마이봄샘 기능장애로 인한 증발성 안구건조증의 보조관리 방법이며 심한 염증이나 감염이 동반된 경우에는 전문 치료가 우선입니다. 또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시는 분들은 온찜질과 마사지 전에 반드시 렌즈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소중한 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이 불편할 때 인공 눈물이라는 임시방편에만 의존해 왔습니다. 인공 눈물은 증상을 잠시 완화시켜 줄 수 있지만 마이봄샘의 막힘이라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온찜질, 눈꺼풀 마사지, 눈꺼풀 위생관리의 3단계를 꾸준히 실천하시면 눈의 기름샘이 다시 살아나고 자연적인 눈물막이 회복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눈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눈이 뻑뻑한 것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눈이 건조해서 인공 눈물을 달고 사시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